이번에는 알칼리니티라는 한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어, 순수 이제 케미스트리 뭐 하는 사람 별로 이제 이거는 신경 안 씁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학 책에는 이 알칼리니티에 대해서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개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추럴 워터니까 뭐 자연수, 그러니까 수계를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알칼리니티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니티니까 뭐요? 이제 수계에 이제 염기성 용액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이온이 그런 정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카보네이트 이온, 또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있죠. 그죠? 물론 다른 이온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이온들은 그다지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근데 거의 모든 그런 물에는 또 요 세 가지 이온은 반드시 이제 존재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카보네이트와 바이카보네이트냐? 이것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물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이제 프랙션이죠, 프랙션. 이제 CO2가 물에 녹았을 때 pH에 따른 각 성분의 이제 프랙션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pH가 낮으면은 이렇게 이제 요 CO2가 이제 카본 저 물과 반응해서 요 카보닉 애시드가 되죠. 물론 진짜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의 형태로 있고, 근데 pH가 증가하면은 처음에는 바이카보네이트 성분이 증가하다가 pH가 더 증가하면 이제 카보네이트 성분이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알칼리니티의 정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HCl로 이제 타이트레이션 하면은 이게 중화가 되겠죠. 반응을 하죠. 그런 성분들이에요, 여기. OH 마이너스 그리고 또 카보네이트, 바이카보네이트.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카보네이트에는 왜 2를 앞에다 붙였느냐? 이 카보네이트 이온 하나당 프로톤이 두 개가 이온이 두 개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pH 4.5까지 낮추니까 이때는 이제 두 개가 다 반응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알칼리니티는요 엑스텐시브합니다. 그러니까 크기 성질이에요. 크기. 그러니까 이제 이저 양이 증가하면은 크기도 증가하고 양이 줄어들면 크기도 감소한다. 반면에 pH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pH랑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pH는 인텐시브하죠. 그러니까 세기 성질. 그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용액을 많이 취하든 적게 취하든 이제 pH는 항상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pH는 양에 무관합니다. 근데 알칼리니티는 양에 좀 비례해서 늘었다 줄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정의가 사실은 1kg 물 1kg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물 1kg 취해서 HCl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pH 4.5까지 맞출 때 HC에 들어간 HCl의 몰수가 얼마냐? 여기 말하면 이퀴밸런트 몇 이퀴밸런트냐 이제 이겁니다. 한번 예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잘 보십시오. 이제 어떠한 이제 전형적인 자연계의 의 물은 알칼리니티가 여보세요 1.0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이퀴밸런트 펄 리터. 그러니까 1리터당 1리터니까 이제 거의 1kg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밀리 이퀴밸런트 HCl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알칼리니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pH가 이제 수계가 7인 경우와 10인 경우 이제 두 경우에 있어서 요 각각의 기호도를 한번 계산해 보라 이겁니다. 뭐 먼저 한번 pH 7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pH 7은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7승 몰라고, 그러니까 pH 7을 보세요. 7이니까 여기에서는 카보네이트 이온의 농도는 거의 무시할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바이카보네이트는 이게 이제 요거니까요. 일단은 1리터를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펄리터 그러니까 어 1.5바 3승 만약 3승 이 이퀴밸런트 HCl이잖아요. 근데 요 pH7에서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한 어, 프로톤이 몰수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1리터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는 이거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알칼리니티는 오직 바이카보네이트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1.0 곱하기 10 3승몰라다, 그죠? 이거 당연히 이제 HCl로 중화할 때는
이게 1 리터니까 이거의 몰수도 1 밀리 몰이 되고 HCl도 1 밀리 몰이 됩니다. 여기는 이퀴밸런트라고 표시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 한번 CO2가 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로 이제 CO2가 물에 들어오면은 프로톤이 나오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때의 K1은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이때 이제 분모는 CO2 이 농도인데 이게 물에 녹았으니까 이게 물에 녹은 상태의 CO2 농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게 약 4.45 곱하기 10의 7승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그죠? 이런 형태로는 존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두 개를 CO2와 H2O를 이게 이제 그냥 합해버리면은 H2CO3가 되는데 실제 이런 형태로 존재는 안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냥 CO2가 물에 녹아서 이렇게 가스 상태가 물에 녹아 있는 이런 상태의 농도를 분모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CO2의 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요 이렇게 요 평상수를 다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K1을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1은 요거고요. 이때 CO2 농도는 여기 이제 pH가 7이니까 프로톤 농도가 17승 몰라.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것의 농도가 여기서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구하니까 2.25 곱하기 10-4승 몰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요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니티를 알면은 우리가 또 pH를 알면은 이 CO2의 농도도 물에 녹아 있는 CO2 농도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pH 10에서는 어때요? 요 다시 이제 그린 거고요. 이때는 알칼리니티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앞에 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pH가 10이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이 pH 10이니까 이게 프로톤 농도가 10-10승 그리고 이거는 10-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은 10-4승 몰라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10을 보세요. 여기 바이카보네이트도 농도를 무시할 수 없고 카보네이트 농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헤리에서 프로톤이 나오고 또 카보네이트가 나오는 이 반응 고려해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 평형상수를 K2라고 하죠. K2는 이미 다 사람들이 구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죠. 4.69 바이시마스 11승 몰라다. 그러니까 이제 카보네이트의 농도로 다시 표시하면은 이렇게 K2 곱하기 바이카보네이트 나누기 프로톤 이온의 농도다 이렇게 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K2 알고 있고 프로톤 농도 알고 있는데 여기 카보네이트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농도가 뭐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맨 위에 식을 보십시오. 이거 알카리니티 정의 이건 이미 이제 구해진 거예요, 그죠? pH가 정해졌으니까 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식이 두 개고요. 그리고 변수도 카보네이트 또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은 풀어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 pH 10에서의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는 4.64 곱하기 10-4승 몰라. 그리고 카보네이트 이온의 농도는 2.18 곱하기 10-4승 몰라. 전부 다 비슷한 값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다 더해보면요, 이게 1 곱하기 10-3승이 될 겁니다, 그죠? 딱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릴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알칼리니티 그 수계의 알칼리니티가 뭐와 이제 직접 관련이 있냐면요. 이런 수계에서는 뭐가 증식하죠? 여러 가지 이제 물에서 자라는 식물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뭐 100%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온갖 여러 가지 식물, 그러니까 바이오매스가 이제 거기 생장하게 됩니다. 그 바이오매스에 얼마큼 생장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은 물의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물의 프로덕티비티, 그죠? 그게 이제 알칼리니티가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환경학 책을 찾아보시거나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때 이런 개념이 있다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렌 플랫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타이트레이션을 전체를 쭉 해서 해도 되고요. 또 지시학을 또 사용해서 해도 됩니다. 이제 금방 지시학에 대해서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상수를 잘 우리가 조합을 하면 말이죠. 엔드 포인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앞부분에 앞부분에 이제 데이터 몇 개를 가져오서 우리가 그것을 플롯을 해요. 플롯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해서 우리가 엔드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죠? 한번 뭐 내용이 간단하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약산을 우리가 이제 강령기로 적정해서 엔드 포인트를 알고 싶다. 근데 먼저 약산의 해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때 평형상수가 이렇게 되죠. 이때 이제 감마는 여기서 썼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감마가 나오는데 뭐 상관없어요. 감마값 고려 이제 해보자 이겁니다. 이 책에서는 그죠? 갑자기 이제 갑툭튀로 튀어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저 대개는 무시하는데 그냥 한번 그냥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쓰고서 여기에 대해서 요 A-의 농도에 대해서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는 뭡니까? 이 정의가 어때요? A-의 잠깐만요. 예. 그래서 요 그랜 플러스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당량점에 그러니까 종말점에 도달하기 전에 몇 가지를 가지고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리어레인지 하면요. 여기 이제 A- 요 이온의 농도 있잖아요. 요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어, 첨가된 OH-의 몰수를 전체 부피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죠? 일단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부피를 이게 원래 있던 그 여기 약산의 부피 있죠? VA 그리고 첨가된 요 OH- 그러니까 강염기의 부피 VB 이것 분의 OH-가 이제 첨가된 만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약산과 강염기 반응을 완전히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게 첨가된 OH-의 몰수만큼 이게 생성이 되는 거니까 M-가 그럼 첨가된 몰수는 어떻게 따지죠? 요 강염기의 부피와 그때의 처음에 이니셜 그 이제 포멀 콘센트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HA 남아 있는 HA의 농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토탈 볼륨은 똑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거에서 요 반응한 거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을 빼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몰수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몰수가 FA 곱하기 V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OH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생성된 만큼 빼야 되니까 이거를 빼면 됩니다. 그죠? 요 두 개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평형상수에다 식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KL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걸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다시 rearrange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거를 재배하는 겁니다. 수식을 뭘로 재배를 하느냐? 왼쪽에는요 VB하고 여기 보세요. VB 여기 있죠. VB 여기도 VB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재배를 할 때 약간 식을 좀 다시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프로톤 농도 곱하기 감마 그러니까 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프로톤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이거입니다. 그죠?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왼쪽으로 좌변에 놓고 오른쪽으로는 다 옮겨요. 다른 거 나머지 텀을 그죠? 여기 감마 여기 B가 있고요. KA 그리고 괄호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식을 넣는 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여기 프로톤 농도 곱하기 여기 감마 뭐 감마 있으나마나 일단은 뭐 무시하고 해도 되네요. 요 프로톤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pH 승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pH 정의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여기 VB하고 pH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레스에서 하이드록사이드를 쭉쭉쭉쭉 이게 적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VB는 우리가 이제 그때마다 기록을 하니까 VB는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pH를 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Y가 되는 겁니다. 이게 Y equals 뭐 말하자면은 AX 플러스 B 뭐 그런 식으로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여기 우변에는 요 괄호에 있는 요것을 여기 밑에 썼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이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여기에 서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VA 곱하기 FA 나누기 FB 그리고 마이너스 요건 FB는 이게 생략이 되니까 VB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VA 곱하기 FA가 이게 뭐예요? 처음에
초기의 그 HA 약산의 몰수가 되는 거죠. 몰수를 강염기의 농도로 나눈 거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당량점에 해당하는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E가 돼요. VE.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쓰면요. VB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pH 승은 여기 감마 요게 있어요. 감마 요 B가 있고요. 곱하기 요거의 약산의 평형상수 KA 괄호치고 이퀴밸런스 포인트 요때 당력점에서의 부피 마이너스 첨가된 요 VB 강염기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VB는 VE는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거 이면 상수 이미 딱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왼쪽이 Y고 오른쪽이 X가 되는데 변수가 뭐냐면 VB가 되는 겁니다. VB. 그죠? 요 V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쭉 적과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때 첨가된 강염기 부피와 그때의 pH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적과를 하는데 이 적과하는데 요게 저거 뭐죠? 당량점을 지나면 안 돼요. 당량점. 왜냐? 요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요거를 y로 놓고 vb를 요거를 변수로 x로 놓으면요. 어때요? 이게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에 여기 어, 말하자면은 그 기울기가 요거죠. 요만큼. 뭐 우리가 간만에 무시하면 바로 K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VB가 VE랑 같을 때 그러니까 0이 될 때 그때의 지점이 바로 여기 당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x축을 여기 VB로 하고 y축을 요 함수로 해서 그려보면요. 이제 요만큼 들어갔을 때 쭉쭉쭉 이렇게 해서 거의 직선으로 가다가요. 당량점이 요만큼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거를 타이틀을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88.4 마이크로리터가 당량점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돼요. 쭉 직선으로 잘 가다가 당량점에 가까울수록 이게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그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당락점을 알기 위해서 요 선들을 쭉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x축과 만나는 지점, 요게 바로 이제 당력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데이터를 너무 당력점 근방까지 취하면요, 이 근방에서는 요게 직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직선이 이게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뭐죠 데이터를 취하면은 요 직선이 여기가 아니고 약간 이게 들뜨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당력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것은 당력점에 도달하기 좀 전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충분히 한번 이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그랜 플랫을 해보십시오. 이런 플랫을 그랜 플랫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직선이 되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직선을 벗어나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선에 놓인 것만 가지고서 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이유 지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요령이 됩니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기울기는 여기 마이너스 이게 음수를 갖고 있죠. 여기 이게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